나의 행위가 혹여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부동산 닥터입니다. 농지법 등 농지 관련 개정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지난 8월 17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법률을 보면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현재 시행 중에 있지만 개정 조문별로 9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등 시행 시기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본 개정으로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이 상당 부분 강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는 농지법 위반 행위는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농지의 불법 임대차에 해당되어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이번 영상은 토지 투자자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할 개정 농지법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는 이번 법 개정 이전부터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농사를 짓거나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자유전의 원칙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지난 LH지원의 농지 투기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일부 조문이 신설되었고 농지 취득 자격이나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농지법 위반에 대한 이행 강제금과 벌금을 상향하였습니다. 먼저 개정 농지법의 부칙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개정 법률에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의미는 예를 들면 개정 농지법이 시행되어 현재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해서 보유 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농취증 발급에 대한 경과 조치도 이 법 시행 전에 신청하여 접수된 농취증의 발급을 종전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난 8월 17일부터 즉시 시행 중인 농지법의 개정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금지됩니다. 또한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도 제한됩니다. 주말 체험 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서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로 일반인이 농지 취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왜 허용했겠습니까? 잠시 과거로 휴게해보면 우루과이 라운드나 FTA 등으로 무역 장벽이 완화 제거되면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어 수입 농산물이 자유화되자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농지 가격 하락을 방지하려고 일반인들의 농지 매입을 허용하며 장려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똥낀 놈은 따로 있는데 애먼 사람이 똥물을 뒤집어 쓰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의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금지되었습니다.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로 구분됩니다. 다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농지로 세분화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는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 농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정 농지법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종정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보여주는 경우에는 무관하다고 앞서 언급했습니다. 또한 농업법인을 이용한 농지 투자도 한동안 성행을 했었는데요.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란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법인을 운영하지 않았거나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3일 이상 미이행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농업법인은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농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업경영체법 제20조의 3, 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반 농지의 신속한 강제 처분 절차를 위해 농지 처분 의무 기간 없이 즉시 농지 처분 명령을 하고 처분 명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 강제금 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 처분 명령 제도는 개정 전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처분 명령을 하도록 신설되었고 농지법 위반의 경우 1년의 처분 의무 기간 없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농지는 매년 9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1년간의 농지 이용 실태를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0일간 취득 농지의 이용 현황이나 경작 현황, 농업 경영계획서 기재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 농취증을 부정 발급받았거나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농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지는 처분 대상이 됩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 처분 대상 농지가 결정되면 왜 처분 의무 대상 농지가 되었는지 처분 의무 기간이나 이의 제기 기간 및 방법 등을 기재해서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농지 처분 의무를 통지합니다. 처분 의무 통지를 받고 1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이때 처분 명령을 합니다.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는 처분 명령일로부터 6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 명령을 받고도 이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비로소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해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나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는 신속한 강제 처분이 되도록 처분 의무 통지 없이 곧바로 처분 명령을 해서 6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분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바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농지 강제 처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 강제금을 상향하였습니다. 농지 처분 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 강제금의 산출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금액 중 높은 가액으로 변경하고 부과 수준도 20%에서 25%로 상향하였습니다. 농지 불법 전용 등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 미이행자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리하면 위반 농지의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곧바로 처분 명령을 하도록 처분 의무 통지 절차를 생략하였고 농지 처분 명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부과 수준, 부과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지 불법 취득 등 중개 광고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농지 불법 취득, 불법 임대차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이를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본 조문은 이번에 신설된 조문으로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 등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중개하는 행위, 농지의 불법 위탁 경영이나 불법 농지 임대차 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와 이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무거운 처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본 개정조문은 중개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다음 법조문을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자, 즉 농지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불법 임대차하거나 농지를 불법 위탁 경영하게 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당연하고 농지 소유자나 농지를 매수하려는 사람도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이 무엇이고 불법 임대차나 위탁 경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낭패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지 소유 제한, 농지 소유 상한, 농지의 불법 임대차 위탁 경영에 관한 규정은 사실 이미 농지법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근본 개정을 통해 금지행위 조문을 신설하면서 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불법 임대차나 위탁 경영에 해당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이 이번 농지법 영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지행위는 제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을 보면 누구든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농지 소유 제한, 농지 소유 상한, 농지 위탁 경영 제한, 농지의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권유, 중개 또는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매도자나 매수자 누구든지 처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농지 소유 제한과 농지 소유 상한에 관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농지 소유 제한 내용입니다. 농지는 헌법상 경자 유전 원칙에 따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래 언급되는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소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 언급한 농지 이외에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 농지법 위반이 됩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소유가 가능합니다. 상속토지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속받은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자의 이농한 농지도 농사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농의 의미는 반드시 주소를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자가 농사일을 그만두는 경우를 이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이런 농지들은 이미 타용도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보유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농업진흥지역 밖에 영농여건 분리농지도 농업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지법에서 복잡하게 규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지역이나 규모 등을 따져서 시장 군수가 고시한 농지인데요. 사실 이런 복잡한 내용은 무시해 둡니다. 왜냐하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위탁 경영이 가능한 농지도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농지는 원래 경자유전 원칙에 의해서 농사 일을 하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예외로 농사 일을 하지 않더라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위탁 경영이 가능한 농지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탁 경영이 가능한 농지가 무엇인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고 해서 휴경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고 놀리게 되면 처분 명령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유가 가능하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하시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농지 소유 상한 제도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를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농업인이 아니라면 일정 면적 이상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것이 농지 소유 상한 제도입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는 세대원 소유농지 모두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농지나 8년 이상 작용 후 이농한 후에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농업 경영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소유가 가능합니다. 상속이나 이농 농지의 경우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소유하고 싶다면 그 초과분은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의 위탁 임대 형태로 해야만 계속해서 소유가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공간이 남아서 한번 눌러보았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위탁경영과 임대차 관련 내용입니다. 여기서 농지의 위탁경영이나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라는 것은 앞서 살펴본 농지 소유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를 혼동해서 자주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농지의 위탁 경영이나 임대차가 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탁 경영과 임대차는 비슷한 형태이긴 합니다. 실무적으로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 의미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탁 경영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고, 임대차는 타인에게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무방합니다. 농지는 계속해서 말씀드린데 헌법상 경자유전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거나 위탁경영, 임대차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농지 소유 제한이나 지금 살펴볼 농지 위탁 경영이나 임대차는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법조문에서 언급한 사항 이후에 농지를 위탁 경영하거나 임대차를 하게 되면 농지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농지 위탁 관련 내용은 농지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하다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면 농지를 위탁 경영하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법의 취지인데요. 살펴보면 병역법에 따라 증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 청산 중인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질병 취약 또는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하는 경우도 위탁 경영이 가능합니다.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좀 거시기하죠. 또한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위탁 경영이 가능합니다. 불가피하게 교도소나 구치소, 감호시설에 수용 중이거나 임신 및 출산에 관한 경우도 적용되고요. 다음은 소유 농지의 임대차 관련 내용입니다. 1만 제곱미터 이하 상속 농지나 8년 이상 작용 후 이농한 농지도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또는 1500제곱미터 미만의 한개 농지, 앞서 살펴보았던 위탁 경영이 가능한 농지도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60세 이상 연령으로서 본인이 5년 이상 작용한 농지이면서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농지이거나 또는 연접시군구 소재 농지는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농지 관련 개정법 중 현재 시행 중인 농지법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농지 소유나 농지 소유 면적 상한, 위탁 경영, 임대차 관련 제한 규정은 농지법 개정 이전부터 존재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LH 직원의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농지 투기가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고 부동산 대책이 또 발표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금지 행위와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묵인되었던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요식 행위에 불과하던 농지 취득 자격, 농지 이용 실태 등 심사나 조사가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내용 또한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묵인되었던 나의 행위가 혹여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다음 영상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심사 강화와 농지증 발급 제한 등 내년 5월부터 점차적으로 시행되는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